역사가 기억할 대굴록의 순간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최고급 기술자들을 마치 범죄자처럼 내쫓았던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일본행 전용기 안에서 사실상의 백기투항을 선언했습니다. 그는 나는 조지아 단속 방식을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 최강 대국이라 자부하던 미국의 심장이 한국의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뛸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고백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심지어 내 심정을 알겠지만 나는 정말로 반대했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3,500억 달러라는 피 같은 돈을 현금으로 요구하던 그들의 오만한 태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것은 미국의 치밀한 계산이자 동시에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발로입니다. 그들은 한국의 돈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한국의 두뇌와 기술력까지 송두리째 삼키려 했지만 이제는 그 부메랑을 맞아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갑자기 가면을 바꿔 쓰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국인들이 떠나버린 조지아주에서는 지금 어떤 지옥도가 펼쳐지고 있는지 그 추악하고 비참한 민낯을 지금부터 낱낱이 벗겨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은 것은 바로 미국의 주지사들이었습니다. 조지아 사태의 불똥이 자기 지역으로 튈까봐 전전긍긍하던 루이지애나 주의 주지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현대 제철소는 반드시 지어져야 하며 단 하나의 차질도 없을 것이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습니다. 그는 심지어 현대가 무조건 이 계획을 실행할 건이라며 마치 애원하듯 또 협박하듯 초조한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는 현대 제철소가 가져올 1300개의 일자리를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속한 공화당의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인 기술자들을 내쫓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그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 건설 중인 한국 대기업의 22개 공사 현장이 올스톱될 위기에 처하자 이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저늘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반도체와 철강으로 우리를 압박했던 그들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혈맹이라 부르다가도 자신들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언제든지 칼을 빼 그 생생한 증거가 바로 조지아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애틀랜타 현지 언론들은 연일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내쫓으면 미국인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던 트럼프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지금 조지아의 경제는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다. 무려 9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지역의 상징과도 같던 제지 공장 두 곳이 연달아 폐쇄되었고 하루아침에 1,100여 가정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경제의 실핏줄과도 같은 5만여 명의 납품업자와 운송업자들은 줄도산의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던 위대한 미국의 실체입니까? 이것은 자멸입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은 현대차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던 조지아주 경제청이 이제는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폐쇄된 공장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1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한국뿐이라며 한국인들의 조속한 복귀를 애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역경제개발청장은 한국 기술자들은 우리 공장 가동의 핵심 동력이라며 그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국은 지금 한국에게 기술 수여를 받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쓰러질 중환자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 손으로는 수혈팩을 애걸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여전히 3,500억 달러라는 미국은 늘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쳤습니다. 그 구호 아래 동맹국들의 희생을 강요해왔죠. 한국은 그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고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약속한 투자를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기술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모욕과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관세 협박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우리를 찾고 이제는 그들의 잘못으로 무너진 경제를 다시 한국인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라고 뻔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기적인 행태입니까? 전 세계가 미국의 이 이중적인 민낯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직 3,500억 달러라는 현금 뭉치만이 보일 뿐입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고 80%를 내놓으라는 요구는 경제 협상이 아니라 주권 침탈 행위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요구를 거부하면 그들은 25%를 넘어 상상할 수도 없는 관세 폭탄을 터뜨려 한국 경제를 질식시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착각입니다. 이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의 부채가 38조 달러를 넘어서며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더 관세를 올리는 것은 불타는 자국 경제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결국 끔찍한 물가 폭등으로 이어져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는 대만의 TSMC가 이미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1년 반 만에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끔찍한 경고입니다. 미국은 잠깐 와서 미국인을 가르치고 떠나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너희의 모든 기술을 우리에게 넘기고 빈손으로 돌아가라는 기술 강탈 선언입니다. 현대차가 트럼프에게 온갖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습니다. 세금 공제 명단에서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는 챙겨주면서도 미국 시장 4위인 현대차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동맹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조지아주가 약속했던 신공항 프로젝트 역시 주민 반발과 예산 문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근은 언제든 썩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고 비굴한 사과는 미국의 시대가 저물고 있음을 알리는 장송곡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심장을 찌르는 칼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없다면 첨단 산업의 불꽃은 꺼지고 지역 경제는 폐허가 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을 이 역사적인 분기점에서 대한민국의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협박에 굴복하거나 가머니설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조지아주의 처참한 몰락과 주지사들의 눈물은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협상 카드를 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세적인 방어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할 때입니다. 섣부른 투자는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술력을 지키고 국내 산업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려야 합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원한다면 3,500억 달러라는 부당한 요구부터 철회하고 우리 기술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하며 머리 숙여 존중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미국은 알아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처가 아니라 그들의 명운을 쥐고 있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트래블 TV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모든 중대한 이슈를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통쾌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하셔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